네,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북한 문제는 조금 있다가 조목조목 따져보기로 하고요. 갑질 논란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을 수사 중인 군검찰은 오늘 박찬주 육군대장의 공관과 집무실 등 5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는데요. 김광진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강병규 기자. 네. 공관병 갑질 의혹 문제제기가 된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건데 압수수색 지금 나갔다면 이제 강제 수사로 전환된 거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이죠. 오후 3시 반쯤에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압수수색 장소는 대구 이 작전사령부 공관, 그리고 집무실, 그리고 박찬주 대장의 그 사택, 두 곳의 사택, 그리고 그 이군작전사령부 일대의 그 예산을 관리하는 사무실 등 총 5곳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확보했냐라고 취재를 해보니까 휴대전화는 물론이고요. 수첩, 그리고 공관 비품, 집무실 서류, 그리고 이군작전사령부 그 사무실 안에 있던 그 예산 장부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일체 다 압수수색 한 것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압수수색이 끝나면 박찬주 대장을 다시 한번 소환해서 어떤 추가적으로 규명해야 될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질문을 던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박찬주 대장은 15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서야 귀가할 수 있었는데요. 조사를 마친 박 대장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공감병에 대한 그 본인의 그 행위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조금만 네,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공감 비품 절도 의혹에 대한 그 의혹이 지금 새로 제기됐는데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네, 박찬주 대장 들어갈 때는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맨 모습이었지만 나올 때는 넥타이를 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현수 기자. 그런데 차까지 움직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면서요? 그렇죠. 네.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넥타이 풀어서 나온 것도 그렇고 좀 조사할 때 답답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오랜 조사를 마치고 이제 새벽에 나와서 처음에 올 때도 본인이 직접 운전병 없이 운전을 해서 와서 주차까지 본인이 했던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돌아갈 때 이제 본인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 차문을 열기 위해서 열쇠를 이제 구멍에 넣었는데 그게 잘 안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뒤에서 약간 도와주기도 해서 차에 타고 직접 약간 기자들도 많이 몰려있고 오랜 조사를 받은 그 후유증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직접 벨트를 매고 그 주차한 차를 빼서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귀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나와서 저렇게 뭐 자기가 그동안 직접 운전한 적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저렇게 운전을 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뭐 당혹스러울 것이고요. 기자들 프레시세를 받고 저 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는 그 중에도 계속 소리를 들어보면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당황스러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광진 위원장, 저는 지금 박찬주 대장 나오면서 한 얘기 중에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예. 어떤 신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만 들으면 그 군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드는데 뭔가 해명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나오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차량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중령 정도부터, 그러니까 대대장 할 때부터 운전병이 따로 있었을 테니까요. 거의 한 30년 가까이 남이 운전을 해주는 네. 차량을 타고 다녔을 거고, 실제 저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많은 당혹스러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군검찰에서는요, 다음 주에 공관병 3명을 소환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공관병 3명이 소환이 돼서 진술을 하면 거기에 나오는 추가적인 혐의를 좀 규명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수사 방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군 검찰단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 박찬주 대장 부인을 추가로 소환할 것이냐 이 기자의 질문에 실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박찬주 부인 역시도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 첫 번째 조사를 받았을 때 남편이 한 걸 알고 있었는데 남편도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딱 잡아댔거든요. 네.
그런 모습에서 군검찰이 앞으로 수사 초점을 누구한테 맞춘다고 보십니까? 자, 일단은 공감병을 불렀을 때 군 검찰에서 좀 더 기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군인인 박찬주 대장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박찬주 대장이 특히 이런 혐의, 이런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골프를 치면은 골프공을 주워오게 했다는 갑질, 그리고 혐의를 적용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일단 뇌물을 받은 게 있는지 혹은 대가성으로 이것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게 있는지 이 대장과 대장 부부에게 부인에게 좀 따져먹게 좀 해달라라고 해서 고발을 한 건데 이 오늘도 예산장부를 압수수색했으니까 김영란법도 과연 이 박찬주 대장 부부가 과연 위반을 했는지 부분도 좀 따져볼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네, 박찬주 대장 부인은 남편은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잡아댔지만 이미 지난해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갖고 박찬주 대장한테 구두 경고를 했던 사실은 이미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부인과 별것까지 했다는 사실도 또 추가로 드러났다면서요. 그러니까 박찬주 대장 입장에서는 본인도 그때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런 소명을 했다라는 강조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당시에 한민구 장관이 전화로 그 공감병 등을 부당 대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는 부인에게 경로를 해서 그 박찬주 대장 부인에게 강하게 호통을 쳤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 달 동안 따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작사령부 공간으로 가지 않고 수도권에 있는 집에서 좀 떨어져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박찬주 대장은 이날 조사에서 그 부인 때문에 공감병들이 좀 힘들어한다는 건 알았지만 구체적인 사실은 알지 못했다라면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고요. 그리고 또 부인이 공감병들 있는 자리에 그 장소에 못 들어가도록 제지를 하는 등 본인이 좀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소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부인이 처음에 출두했을 때 남편은 모르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남편이 지금 해명을 하면서 부인도 알고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서로 일단 말이 좀 배치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 달 동안 별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 부분의 해명이 과연 정상적인가라고 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예를 들어 별거를 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부인을 서울에 있는 개인 집에 보내고 본인이 공간에서 일하면서 업무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명을 하기를 본인은 서울에 있는 집에 갔고 원래 부대는 대구에 있는데 그렇죠. 대구에 부인은 남겨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정상적인 해명인가? 해명이 훨씬 더 의혹을 부풀리고 네. 그럼 한 달 동안 업무를 과연 어떻게 봤다는 건가 이분이 라고 하는 문제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앞뒤 관계가 좀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공감병의 제보로 시작된 이렇게 군 고위급의 갑질 논란,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채널A가 만난 운전병 출신 제보자들의 황당한 경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령관이 앵무새를 키우는데 그 앵무새 문이 열려가지고 날아갔어요. 휴일에 전화 와갖고 와서 앵무새 잡아오라고. 그래서 2시간 동안 잡았던 것 같아요. 딸이랑 딸 남자친구랑 그 태우고 이제 가죠. 로또로 그날까지 딸이랑 딸 남자친구 잘 보는 데 갔다가 이제 또 숙소까지 데려다 주고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사는 숙소로 복귀하고. 딸 남자친구는 뭐하러 간 거예요? 여행 간 거예요. 그랬죠. 그냥 가는 김에 뭐 태워달라 한 것 같은데 뭐 나쁘게 생각하면. 날아가서 도망쳐버린 앵무새를 잡아오라는 지시, 공감병은 날개도 있는 걸까요? 참 이게 황당한 의혹인데, 강병규 기자 이런 경험 당한 적 있어요? 저도 군 생활 동안 사실 이런 경험이 너무 특이한 경험이라 가지고. 네. 예, 근데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 저도 운전병이었지만 제가 운전을 자주 태우러 다니는 간부가 이제 독신 숙소가 있잖아요. 지휘관급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제 한번 초대를 불렀는데 이제 주변에 담배꽁초라든지 막 빨래라든지 정리 안 된 게 상당히 많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청소 좀 같이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쉬는 날에 같이 청소를 좀 해주고 같이 온 기억이 있었는데 이렇게 앵무새를 잡아달라 그리고 딸이랑 같이 여행 가는 걸 좀 직접 태워달라라고 얘기하는 건 저도 처음 들을 정도 상당히 좀 갑질인 것 같습니다. 김관진 위원장께서는 정치인이시고 해서 이번 갑질 논란 벌어진 다음에 뭐 추가로 들어오는 제보 같은 건 없어요? 저도 이런 일 당했으니까 뭐 추가가 아니더라도 이미 알려진 것들도 많고 언론 등을 통해서 얘기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만 뭐 앵무새권처럼 키우는 애완견이 그
길에 돌아다니는 강아지한테 개한테 물렸는데 그 개를 찾아오라 떠돌이개를 찾으라고 100명의 군인을 풀었다면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아들이나 딸이 어디 클럽에 가는데 그 관용 차를 보내서 보내게 해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됐었죠. 저 박찬조 대장 부인이 아들같이 생각해서 그랬다라고 한 이야기를 두고 어저께 이현수 기자가 아들같이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건 공사를 구분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대목이 좀 눈에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고위 장성 인사 발표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장소에서 이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에 대해서 또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강력하게 뿌리 뽑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번 수사에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뭐 대통령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군 검찰에서도 더 확실하게 수사를 하려고 할 테고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온 후에 군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 분야 사실 여러 부처에 걸쳐서 이 만연해 있는 갑질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 새로 이제 인사가 된 군 수뇌부들 진급 및 보직 신고 자리에서 관행적 문화에 대한 일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좀 불거진 사건들을 보면 이게 딱히 특이하다기보다는 거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다시피 한 건데 이제는 이걸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을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